안녕하세요. 5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닥터금의 비뇨의학 시작하고요. 저는 잠실 서울비뇨의학과의 장진석 원장입니다. 네, 여의도 서울 N비뇨의학과 연재승 원장입니다. 간만에 또 뵙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셨는지요? 요즘 또 그 코로나 변이가 네. 나타나서 주변에서 또 조금씩 속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속어지만 또로나라고도 해서 또 걸렸다 코로나 이런 식으로 또 한번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걸리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치명률이 많이 낮아져서 심한 감기 정도로 지나가면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 같고요. 네. 실시간으로 주시는 질문은 갈무리에서 모아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좀 발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저희 연재승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서 네. 주제는 비아그라, 네. 발기약 사용의 실제로 잡았고요. 네. 발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약의 기전은 또 어떤지, 네. 어떤 분들이 써야 되고 어떤 분들이 주의하시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알려드리고 미리 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조님 안녕하세요. 너구리님 너구리님, 안녕하세요. 드렁큰 호랑이님. 남록강 700리 순정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뒤에 있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편집된 영상을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 많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남성분들이 늘 좀 관심을 기울이는 이슈 중에서 발기부전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상태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의는 조금 인문학적인 느낌인데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위한 그런 만큼의 강직도 그리고 지속력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 유병률은 너무나 다양할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많게는 반 정도의 남성이 그래도 발기부전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하고, 호소 또는 경험한 바 있다. 한 바 있다. 네. 네. 그리고 당연하다시피 그것도 발기도 어떤 남성의 기능이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조금 더 그런 문제를 겪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젊은 분들은 대개는 컨디션 관련돼 있거나 시민성인 이유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약간 고령이 되면 될수록 연식이 이제 좀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삐걱대면서 기능이 기질적으로 신체 자체의 문제로 약화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뭐 원인이 확연히 있다면 그거를 일단 제거하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만요. 많은 경우에 저희가 사용하는 게, 그리고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약물 치료이고, 뭐 수술 같은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약물 치료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발기 과정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가 발기가 언제 되나요? 발기가 되는 과정은 상상만으로도 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상태로 성적 흥분, 자극을 받아서 기상할 수가 있죠. 혹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어떤 감각, 시각, 촉각, 청각, 뭐 미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각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게 성적 어떤 상상이나 아니면 경험과 결부되어서 발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냥 독립적으로 남성의 이제 외성기 부분, 특히 성감대가 분포하고 있는 귀두 부분이라든가 기타 성기나 주변 뭐 허벅지가 되었든 항문 근처가 되었든 실제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도 발기는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학적으로는 이제 흉추 아래 부분부터 요추 윗부분까지는 이제 교감신경이 연결돼 있고, 또 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심리학적인 부분에 대한 연관성으로 발기를 일으키는 그런 길목이 되고요. 그리고 천추, 꼬리뼈 쪽에 존재하는 그런 신경들은 이제 부교감 신경이 메인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음부신경이라고 하죠. 그거가 뭐 성기와 그 주변부까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실제적인
성감대의 자극, 다시 말해서 반사라고 볼 수 있겠죠. 반사에서 기원한 그런 발기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보통인 분들은 그 양쪽 다 이루어지게 되고, 뭐 정말 운 나쁘게도 척추 쪽에 다치시거나 이런 분들, 그래서 척추 아까 말씀드린 위쪽 레벨까지도 손상이 된 분들은, 그러니까 위쪽 레벨 아래로 손상된 분들은 반사에는 작용하지 않지만 상상으로는 발기가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척추 쪽이 살아있으면은 뭐 자극만으로만 발기가 되거나 이런 분들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 패스웨이가 있긴 한데, 두 가지가 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복합적으로 같이 작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아래쪽 자극에 의하면은 뭐 음부신경, 푸덴달 너브라는 게 자극이 되면서 뭐 그 아세틸콜린 같은 그 부교감 신경 계통 물질이 활성화되면은 좀 발기가 이루어지는 거고, 네, 네. 교감 신경 같은 경우에는 뭐 아드레날린 같은 물질이 네. 분비되면 억제가 되는 뭐 발기는 그런 약해지겠죠. 발기는 약해지는 거죠. 근데 그 교감신경 톤이 약화되면은 발기가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참 묘하게 꾸며져 있는 게, 그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싸울까 도망갈까라고 하는 우리 인류가 뭐 몇만 년 이내에 크게 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시 시대, 뭐 석기 시대 이때랑 똑같은 신체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안락하게 지내지 못했죠. 여기저기에 적들이 있고 나를 잡아먹으려는 포식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스트레스 상황, 내가 쟤랑 싸울까 도망갈까 하는 이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그 굉장히 주변을 바라볼 수 없고 굉장히 약한 상태인 성행위라는 걸 할 수가 없겠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그저 싸우냐 도망가냐 뿐인 거고, 뭐 동굴에 들어가든 아니면 주변에 이제 적이 없는 아주 평온한 상태가 되든, 이럴 때는 릴렉스 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이제 짝짓기를 하고 후손을 남길 수 있는 발기가 이루어지는 시간대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신경 지배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발기는 어떻게 물리적으로 일어나는지. 음경 모양을 유지하는 구조물 중에는 백막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 단단하게 질긴 구조물인데 그 내부에는 해면체라고 하는 뭐 스펀지 같은 구조물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혈류가 유입이 되면은, 충분히 유입이 되면은 발기가 되는 거고, 빠져나가면은 이제 이완이 되면서 평소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네. 해면체에 혈액이 차는 원리, 네. 뭐 그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네. 한번 편안하게 듣고서 그냥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저희가 곧 설명드릴 발기약의 그런 작용 메커니즘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여기서 중요한 빨간색 단어 키워드는 NO입니다. 여기서의 NO는 노가 아니라 그 화합 물질이죠. 어찌 보면 기체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거는 질소, O는 산소, 옥시전이죠. 나이트로젠, 옥시전인데 우리는 거꾸로 읽으니까 산화질소가 됩니다. 그 우리가 그 대기 오염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뭐 자동차 엔진에서 나오는 그 NOx, O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뭐 이거랑 똑같은 NO 그 기체입니다. 근데 이 기체가 몸에서 작용할 때는 그 아까 말씀드린 해면체 안으로 혈류를 증가시키는 게 결국 혈관이 확장되면서 그 피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그 발기가 되는 건데요. 그 혈관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혈관을 이루고 있는 근육, 평활근이 이완돼야 됩니다. 릴렉스. 그 릴렉스를 시키기 위한 첫 단추가 이제 NO입니다. NO라고 하는 화합 물질이 이제 들어와서 자극이 되면은 복잡한 어떤 그 효소라든가 작용 기전이 작동해서 세포 안에 존재하는 그 구안일산 고리화 효소, 네, 구안일릴 사이클레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작동시켜서 원래 존재하고 있는 구아노신 3인산, 구아노신이라는 거에 그 인산기가 3개 붙어 있다는 얘기죠. GTP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저렇게 잇고 자르고 붙이고 해서 고리 형태의 인산 2개 빼고 인산 하나만 붙여서 구아닐릴 모노포스페이트라고 하는 단일 구아닐 1인산인데 고리 형태로 딱 만들게 됩니다.
그게 세포 안에 있는 특수한 물질을 또 작동시켜서 세포, 근육 평화근 세포를 샥 이완시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 고리형 cGMP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은 PDE라고 하는 그런 어떤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분해되면은 이제 세포가 그 평활근 세포가 다시 수축되면서 혈류의 유입을 막고 발기가 풀리게 되는 건데, 이때 그 분해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PDE라고 하는 그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게 비아그라를 비롯한 그런 약물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얘기를 쭉 하면은 이해가 쉽지가 않으시겠죠. 다 이해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 비아그라라고 하는 걸 먹으면은 이제 신호는 들어오는 겁니다. 신호. 성적 자극이 됐을 때 그 NO라고 하는 물질이 여기저기 신경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평활근을 자극해서 발기는 될 수 있는데, 그게 시간 지나면은 금방 싹 꺼져 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바이아그라 같은 약을 복용하면은 그 꺼지게 하지 않게끔 그 물질을 그대로 유지시키게 하면서 발기력도 강화되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중간에 꺼지는 걸 막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한 거는 자극이 오면 NO,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되고,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게 어떠한 연유로 사이클릭 GMP라고 하는 cGMP를 변환시켜서 이 농도가 높아지고, 이 cGMP에 의해서 뭐 세포 내부의 칼슘 이온이 농도가 떨어지면은 뭐 발기력이 이제 뭐 칼슘 채널, 칼슘 이온의 농도가 떨어지면 뭐 그 혈관의 평활근이 릴렉스 되면서 혈류량이 늘어나서 발기가 일어난다라는 기전인데, 그래서 이 말씀하신 그 P5PDE라고 하는 효소가 자꾸 활성화되면은 사이클릭 GMP가 다른 물질로 변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발기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PD5라고 하는 효소를 저해시키는 양리 기전을 갖는 게 비아그라 같은 약물, 발기부전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발기작용이 떨어지는 거를 멈추니까 발기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중에서도 PDE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5번 PD5라고 하는 그 효소를 조금 더 선택적으로 특수하게 저해시키는 게 이 약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아그라는 원래 혈압약으로 혹은 그 협심증을 호소하는 분들에게서, 협심증이라고 하는 게 심장을 먹여 살리는 그런 동맥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일인데요. 그거를 넓혀서 심장을 좀 보존하게 하는 그런 협심증 약으로 개발되던 게 발기부전 약으로 전환되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 협심증의 가장 주된 그런 약 중에 하나가 또 NO를 발생시키는 질산염계의 뭐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그런 약인데요. 그 메커니즘도 메커니즘이고 그리고 이 PD 효소를 방해하는 메커니즘도 메커니즘으로 해서 아주 그 큰 기대를 가지고 만들다가 생각보다 물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폐동맥 고혈압에 대한 치료라든가 아니면 고산병에 대한 치료라든가 이렇게 저렇게 사용을 하는데, 생각보다 비아그라는 방광비도 짧아서 하루에 3번 정도는 먹었어야 했고, 그 용도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의도한 만큼은 효과가 좋지는 않은데, 많은 그 임상시험 하는 분들이 발기가 잘 되고 좀 잘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호소하셔서 보니까 그 PDE가 심장 쪽 혈관뿐 아니라 해면체 쪽 혈관에도 많이 분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가는 방향이 이렇게 딱 바뀌어져 가지고 새로이 파이자에서 먼저 이제 개발한 게 바이아그라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기부전 네. 상황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저희가 뭐 이 얘기는 많이들 다뤘었지만, 네. 젊은 분들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는 저희가 시민성, 스트레스 또는 그때그때 컨디션, 술, 담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니까 생활습관 교정, 운동 등을 꾸준히 하십시오라고 늘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쪽에 속하시게 됩니다.
반면에 뭐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또는 기질성 원인으로는 아래와 같은 뭐 노화, 갱년기 상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서 발기가 안 된다든지 네. 성인병, 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심혈관 질환, 그리고 어떤 약물에 의한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있고 보통 환자분이 오시면은 그 시민성인지 아닌지를 뭐 판단하실 때 보통 뭘 여쭤보시나요? 젊은 분이 오셨다. 젊은 분이 오셨다. 음. 저는 젊은 분이 오시면 대개는 시민성이라 생각은 하지만 네. 어떤 큰 지병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게 괜찮다가 최근에 생긴 일인지도 한번 여쭤보고요. 덩달아서 뭐 여자친구를 새로 사귀시게 된 건지 이렇게도 여쭤보고 그 성관계 외에 아침 발기나 아니면 자위를 하실 때는 어떻게 기능이 괜찮으신지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서 감별을 해봅니다. 뭐 저도 비슷합니다. 20대 건강하신 분이 발기력이 떨어졌다라고 오시면은 뭐 앓고 계신 질환이 있는지 최근에 뭐 다친 적이 있는지 뭐 뇌건 척추건 뭐 새로 생긴 발생한 질환 그 다음에는 사회심리적인 요인들 파트너가 바뀌었다든지 뭔가 최근에 겪고 있는 스트레스 불안감부터 해서 얘기하신 대로 아침 발기되는지 내 손으로 할 때는 잘 되는데 관계시만 잘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여쭤보면은 일단 문진을 통해서 감별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뭐 발기부전에 대한 원인은 기질적인 원인하고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겠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얘기들이죠. 시민성 발기부전 이게 일단 그래도 큰 파트인데요. 젊은 환자분들은 대개는 저는 시민성 발기부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간단하게 한마디로 줄여서 시민성이지만 원인은 그래도 복잡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숙치 않을 때 새로운 관계를 이제 맺을 때 긴장되기도 하고 잘 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델리케이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교감신경이 내려오면은 발기를 억제하게 되는데 잘 해야겠다라는 압박 그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 상황이고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발기를 낮추게 되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그리고 밑에 악순환의 고리 형성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런 경우 상당히 많죠. 네네. 한 번, 두 번 그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페일하면은 그러면 계속 트라우마처럼 남기도 하고 해당 조건이 달성되면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네네. 이런 불안이 작용을 하면서 점점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향을 띠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수행 불안이 생기는 건데요. 뭐 수면 부족, 피로함, 뭐 여러 가지 그런 컨디션도 당연히 관련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젊으신데 이제 부부인 경우에 오시면 또 저는 항상 여쭤봅니다. 혹시 임신 준비 중이신 게 아닌가?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에서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하나의 그 미션이 생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발기라는 건 굉장히 안락하고 자유스럽게 청개구리처럼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배수의 진을 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물고기처럼 장어처럼 그냥 이렇게 물에 풀어놨을 때 가장 잘 되는 게 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는 또 이런 것 같아요. 말씀 너무 길어지긴 하지만 그 30대 분들이 간혹 오셔서 완벽한 발기부전까지는 아니지만 예전만 못하다. 뭐 풀 발기가 안 된다. 네, 풀발이 안 된다. 예전에는 뭐 어찌어찌 했는데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 계신데 저는 30대까지도 특별히 엄청나게 흡연이나 음주 같은 걸로 많이 신체를 좀 이렇게 혹사시켰거나 아니면은 혈압당뇨 같은 고지혈증 같은 그런 성인병이 일찍 오신 분이 아니시라면은 아직 전 신체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40대도 물론 괜찮고요. 근데 30대 분들이 그런 경우는 저는 그냥 마음이 늙었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10대, 20대 때처럼 이성, 여성, 여체 혹은 성관계라는 것에 대한 그런 궁금증, 호기심, 흥미가 이제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경험도 했고 그리고 살면서 여러 가지 다른 관심사가 생깁니다. 이제 뭐 삶을 영위도 해야겠고 자아실현도 뭐 직업을 통해서 해야겠고 이런저런 예전에 그렇게 좀 어렸을 때 머릿속을 꽉 채웠던 그런 성행위라고 하는 게 우선순위가 뒤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는 뭐 그때만큼은 어쩔 수 없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신체는 아직
녹슬지 않았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드리면서 어떻게 저렇게 한번 잘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뭐 특별히 어떤 노하우나 팁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격려요. 글쎄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수도 있죠. 아, 그렇긴 하죠. 뭐 30대 스트레스 받고 일하다 보면은 뭐 그로 인해서 발기부전이 오는 분들도 있는데 네. 또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너무 자위를 많이 하거나 성경험이 너무 없고 아, 그런 분들도 발기를 하려고 하면은 성관계 때 네. 본 관계에서 실패하시는 분들을 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글쎄요. 이게 지금 젊은 환자분들 대부분 주된 원인 적어주신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빨리 약물 치료를 저는 그냥 권하는 편이에요. 여기 뒤에 있는 거를 교정을 하려고 하면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스트레스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고 수면 부족, 술, 담배 끊기도 힘들 수도 있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천천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를 하고 운동도 하면서 네. 약을 일단 써서 발기부전 치료제들, 네. 약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거를 그렇죠. 저는 먼저 권해드려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되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인데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그 유럽에서 주최하는 그런 큰 비뇨의학과 학회 포럼이라 해야 될까요? 거기서 제시하는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 유러피안 EAU 가이드라인, 뭐 그래서 유럽 비뇨기과 학회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고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그래서 그 에비던스, 치료의 어떤 논거가 충분하냐에 어떠냐에 따라서 여기 스트롱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위크도 있고 이렇게 제시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발기부전 치료제가 이게 치료제냐 아니면 일시적인 기능 개선제냐에 대한 뭐 논란을 접어두고라도 모든 의사들이 제시하는 첫 번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뭐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젊은 분들은 일단 약을 써서 잘 되게 만들어주면은 원상복귀 되기 때문에 그건 치료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그러니까 물론 뭐 생활 습관 변화, 뭐 어떤 그 성생활의 어떤 패턴을 바꾸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여기 PDE5 이니비터가 스트롱 에비던스로 이제 그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얼마든지 이런 거는 뭐 당뇨 이런 전 단계일 때 식습관을 조절하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라는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맞는 얘기인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거는 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일단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뭐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결국은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만, 저희는 약이라는 부작용 걱정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매우 효과적인 그런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일단 쓰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을 써서 일단 잘 되는 상태를 경험하게 하면은 악순환의 고리가 딱 끊어지면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런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이 상황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주변에 너무 과로하지 마세요, 뭐 음주나 흡연을 피하십시오 이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꽤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관계를 하려고만 하면 불안해서 이제 잘 안 되던 분들이 한 번, 두 번 이제 만족스러운 관계를 약을 통해서 경험을 하시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네. 약이 없이도 없어도. 또는 약이 주머니에만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적처럼. 잘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적처럼. 그렇죠. 네. 저도 필름형 같은 거 처방한 다음에 지갑에 그냥 하나씩 넣어갖고 다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되면 먹지 뭐 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도 소지하고 계신 거죠? 저는 뭐 그거를 너무 아무튼 안 한 지가 오래돼서 네, 저는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 이해득실을 고려해서 라고 써주셨는데 네. 그럼 이 이해득실에 대해서 항상 실 부분을 따져봐야 되겠죠. 물론입니다. 부작용은 있는지, 어떤 분들이 주의해야 되는지, 네. 오남용의 우려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약물 치료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경우는 약에 대해서 부작용이 심하신 분들, 반응이 없는 분들, 오남용 우려되는 분들, 또는 그 생활습관 개선이나 다른 원인 제거로 증상 호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굳이 약을 먼저 쓰지 않고
그거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 네. 또 반면에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노력은 그 동반해서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런 경우에는 약에 잘 반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께도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환자분이 원했을 때 치료에 대한 의지가 있고 약물의 어떤 이런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동의를 하는 경우에 처방을 해서 그 추적 관찰하게 됩니다. 네. 이 약은 어떤 분들께 주의를 하고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그 NO를 많이 발생시키게끔 하는 질산염계의 화합물과 그리고 이 약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은 서로 다른 핵심 메커니즘이 결부되면서 굉장히 약의 그 기능이, 그러니까 혈관 확장 기능이 너무 강해져서 혈압이 훅 떨어지면서 살짝 졸도한다든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계에 큰 질환이 있으시거나 질산염계 화합물을 드시는 분은 같이 드시지 않게끔 일단 기본으로 돼 있고요. 근데 물론 그 전문으로 보시는 순환계내과 교수님의 허락 하에는 약을 조심스럽게 처방을 드리기도 합니다. 뭐 질산염계 약 쓰시는 분들이 그 병용 금기로 되어 있는데 뭐 최근에 뭐 어떤 협심증 이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금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절되지 않는 혈압, 부정맥 이런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순환기내과 또는 심장내과 다니시는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에게 컨펌을 꼭 받고 처방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그 주의사항은 정해진 용법, 용량대로 사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비아그라류가 있고요. 실데나필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잘 알려진 시알리스라고 하는 뭐 양대 산맥이죠. 타다라필 계열이 있고, 또 국내에서 만든 자이데나, 유데나필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 SK에서 나온 그 엠빅스, 미로데나필, 뭐 그 외에 레비트라라고 하는 마이너한 요즘은 많이 나가지 않는 그런 약제도 있지만 약마다 정해진 용법, 복용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원칙대로 저용량에서 고용량으로 올리는 게 맞겠죠. 처음부터 고용량부터 쓰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를 먹었는데 30분, 1시간, 1시간 반 기다렸는데 반응이 안 온다. 하나를 또 먹어. 그 다음에 또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비아그라 50ml짜리를 뭐 50ml짜리 먹었다가 또 30분 뒤에 50ml 먹고 또 먹고 이런 거는 절대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정해진 용법대로. 일단 한 번에 하나를 드시는 거고 50이건 100이건 50을 먹고 뭐 1시간, 1시간 반이면 발기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효과가 안 나타나면은 그냥 다음번에 할 때 100ml짜리 쓰셔 보는 거예요. 50ml짜리 두 알을 한 번에 먹거나 그리고 비아그라랑 시알리스를 동시에 쓰는 것도 맞은 용법이 아니겠죠. 그래서 원래 약전에 정해져 있는 주치의 선생님이 얘기한 용법과 용량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한 가지 약제를 썼는데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면은 용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겠고 또는 다른 계열의 약제를 써보는 것도 있겠고 또는 모든 약의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약물 치료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치료를 고려해 보는 거죠. 뭐 다른 생활습관 개선을 더 열심히 한다든지 해면체 주사를 놓는다든지 또는 발기부전 수술을 고려한다든지 이거는 부작용을 감내하면서까지 꼭 치료를 해야 되는 필수적인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뭐. 네. 흔히 겪는 부작용 네.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혈관 확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얼굴이 약간 화끈화끈한 느낌이 드는 거는 정말 많은 분이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불쾌할 정도가 아니라면은 그냥 엔진 이제 발동 걸렸구나, 이제 준비 단계구나 이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혈류까지 증가돼서 그 두통이 심하게 생기거나 아니면은 코 쪽에 혈관이 그 충혈되면서 코가 막히는 듯한 느낌, 요거는 조금 불쾌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약 기운이 빠지면 좀 좋아지긴 할 테니 약 용량을 좀 줄이거나 하는 정도가 될 텐데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뭐 그런 정도면 좀 문제. 그리고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그 PD 아까 5뿐 아니라 6도 그 조금이나마 그걸 기능을 맡게 돼 있는데 그게 눈에 연관이 돼 있어서 그 시야가 좀 흐려지거나 뿌옇게 되거나 색이 좀 이상하게 변질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분이 계시거든요. 비아그라를 예를 들어 100ml까지가 권장 용량인데 뭐 1000ml 이렇게 넘게 먹으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부작용을 경험할 정도로 용량이 높아지면 또 위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낮은데도 그런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비아그라는 빼버리고 다른 약을 드시거나 뭐 이런 게 좋겠죠. 그래서 비아그라는 보통 혈류량이 아래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얼굴 쪽으로 올리는 뭐 두통, 뭐 눈 이상, 코막힘, 충혈, 안면 홍조 뭐 이런 것들이 주된 부작용이고, 뭐 두통이나 안면 홍조는 뭐 한 열에 한 명꼴로 비교적 흔한 부작용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대개는 일시적으로 있었다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중단 또는 약제 변경을 고려하시고, 시알리스 같은 경우에는 근육통 같은 게 또 상대적으로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발기약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용법, 용량이 잘못된 경우 제일 흔할 거고요. 뭐 복용 시간대가 틀리거나 공복에 복용하시는 게 효과가 좀 괜찮죠. 네. 술 안 좋고 특히 뭐 음식물을 많이 섭취했는데 기름진 걸 많이 먹었다. 그러면은 흡수 대사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약효를 별로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인이 너무 심각한 경우에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전쟁통에 참호 속에서 총을 지금 쏘고 있는데 옆에 아무리 매력적인 여성이 계신다 해도 발기는 잘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면은 당연히 약을 먹어도 안 될 수도 있고, 발동은 일단 해야지 그게 강화되고 유지되는 메커니즘이다 보니까요. 혹은 이제 기질성으로도 어디 다치거나 수술하시거나 해서 혈관 자체가 좀 망가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남성 호르몬이 바닥 상태, 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일 수 있고요. 근데 그 비유 괜찮은데요. 네, 참호 속에서 네. 전쟁통에 저는 그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다른 얘기지만 옛날에 뭐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페인트 탄으로 이제 서바이벌 게임을 팀을 나눠서 한단 말이에요.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페인트 탄 맞으면 아프긴 한데 죽지는 않지만도 그거를 막상 그 전장 거기에 들어가니까 무서워서 맞을까봐 참호 바깥으로 고개를 꺼내고 조준 사격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런 제가 그걸 경험을 했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무슨 그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제가 인터넷에 봤을 때 실제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할 때 그 소총으로 조준 사격하는 확률, 그러니까 비율이 뭐 10%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다들 공중에다 그냥 총만 쏘고 있는 건데 그게 참 웃기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별것도 아닌 페인트탄 서바이벌을 하다가 그거를 느끼게 되어서 경험했다. 네. 네,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오남용 우려되는 경우는 약제 내성 중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고, 약물에 대한 심리적 의존은 꽤 가능할 수 있죠. 네, 약이 너무 괜찮고 그리고 부작용만 넘긴다면은 계속 성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입맛을 좀 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령이 높아져서 기질성이 된 분들은 저는 그냥 약 안 드시고 안 하느니 약 드시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오래오래 많이 하시는 게 승자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젊은 분 20대, 30대 그 새로운 여친 사귀고 긴장돼서 안 될 시민성 발기부전 환자분들이 이제 이 약을 경험하고 나면은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0번 관계하는데 뭐 5번 쓴다거나 계속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게 나의 디폴트 상태가 돼버리면서 뭐 술 조금 먹어도 좀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좀 컨디션 안 좋아도, 혹은 이제 내가 평소 발휘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넘어서서 뭐 그 부름기가 좀 짧아진다든가 이런저런 식으로, 거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주인공이 어떤 뭐 기연을 얻거나 아니면 어떤 아이템을 딱 발견한 다음에 초반에 완전히 뽕 맞았듯이 뭐 이렇게 저렇게 퍼포먼스를 강화하면서 주변에 뭐 시기 질투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언젠가 위기를 맞이하죠. 아, 이거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됐었구나. 뭐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뭐 해피엔딩이 되든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처럼, 뭐 주화 입마 이런 걸 주화 입마. 주화 입마까지 가지 않는 게 또 문제죠. 왜냐하면 너무 괜찮기 때문에. 하여튼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 화장하는 것처럼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약을 계속 써서 어떤 경우는 몸을 그냥 좀 이렇게 약이 없었으면은 운동도 좀 하고 담배도 끊고 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을 거를, 약이 일단 있으니까 뭐 몸을 맘대로 좀 혹사시킨 다음에 일단 약을 써서 발기는 발기대로 잘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좀 젊은 시절에 건강을 좀 낭비해서 그 평행 우주가 있다면은 이 비아그라를 알았을 때의 나와 몰랐을 때의 나의 뭐 50세를 비교해 봤을 때 그게 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분들은 특히 필요할 때 잠깐 쓴다, 아껴 쓴다. 요는 젊은 분들은
그 꼭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네.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본인의 노력도 꼭 수반을 해주셔야지 네. 올바른 용법이 되겠다 이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여행 가시거나 기념일일 때 잠깐 쓰는 거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추가로 뭐 네이처 에이징이라고 하는 네이처라는 유명한 학술지 산하 학술지에서 이게 비아그라 얘기죠. 네. 비아그라가 아마 치매의 어떤 그 치료에 도움되는 캔디데이트 드러그 후보 물질로 뭐 효용 가치가 있겠다. 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뜬금없는 거죠. 얘기지만 네네.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작년 근데 12월에 나온 네. 논문이네요. 그래서 비아그라 친구 시알리스 얘기기도 하지만 일단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소변 불편하신 분들도 시알리스 성분의 약을 물론 발기에 겸해서 처방을 드리고 여전히 비급여이긴 합니다만 소변이 좀 더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비아그라나 그를 비롯한 발기약들의 효용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어서 네. 미래의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스갯스러운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질문 주신 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걸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빨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김동환. 남천동 강 서장님 오래 기다리셨고요. 네. 그냥 한 분 것씩 그 번갈아 가면서 답을 드리죠. 네네네. 김동환님, 폭용 수술은 꼭 해야 되나요? 네, 꼭 해야 되는 수술은 아닙니다.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긴 하지만 뭐 무조건 해야 되는 수술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2차 성징이 시작될 무렵 뭐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됐을 때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방문해서 진찰을 받아보시고 이 친구가 수술을 하면 꼭 해야 될 상황인지 뭐 진성폭용처럼 또는 옵션인 상황인지 안 해도 되는 상황인지 설명을 들으시고 그 환자 본인 뭐 학생이라면 학생 본인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미스님. 고환 피부에 어떤 액체로 인한 화상이나 물리적 충격으로 정계정맥류가 생길 수 있냐라는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은 정계정맥류는 깊은 곳에 그래도 존재하는 혈관, 정맥이기 때문에 어떤 피부 레벨의 화상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물리적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좀 심부까지 자극을 해서 어떤 정맥 같은 혈관을 조금 상처를 주거나 어디를 좀 막히게 하거나라고 하면은 그 압력이 강화되면서 그 아래쪽 정맥이 좀 늘어나는 정계정맥류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대개는 그런 식으로 원인이 생기진 않고요. 그냥 그쪽에 뭐 보갑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타고난 부분도 크고 그런 구조적인 해부학적인 이유 때문에 잘 생기죠. 원인 모르는 경우가 제일 많을 거예요. 네. 뭐 유전성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뭐 무거운 걸 많이 들면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투포 캠핑님 폭용수술 포피 과다절제로 발기시 굵기가 줄어들고 길이가 짧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크게 이런 경우를 접해본 적은 없는데요. 대개는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어렸을 때 수술한다면 피부가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약간 짧게 수술이 되더라도 언젠간 피부가 다 회복을 해서 다시 늘어나거든요. 근데 뭐 너무 짧게 그러니까 포용 수술할 때 가장 저희가 배울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차라리 조금 남게 자르는 게 낫지 너무 많이 잘라버리면은 그건 노답인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좀 짧게 하는 거, 좀 숙련된 의사가 한다면은 아예 무슨 싹둑 자르거나 무슨 뭐 말도 안 되게 짧게 자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굵기가 줄어드는 거는 크게 상관없을 거고요. 네. 네. 길이가 그리고 너무 짧게 잘리면은 너무 발기가 돼서 당겨서 불편하거나 통증이 초반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역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늘어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네, 늘어납니다. 자, 좋은 비뇨기과 고르는 법 알려주세요. 온님, 왼쪽 고환이 끊어지듯 아프더니 사정이 안 나오고 딱딱하다. 예, 좋은 비뇨기과는 또 이게 또 궁합도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운도 따를 거고요. 한번 가까운데 운이요? 예, 네. 운도 따르겠죠. 가까운데 한번 내원을 해보시고 어떻게 맞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겠는데 고환이 끊어지듯 아프더니 사정이 안 나오고 딱딱하다라는 말씀은 어떤 부분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딱딱하고 끊어지듯 아프다라고 하면은 어떤 고환 염증, 부고환의 염증 이런 가능성이 있고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올 건 아니긴 한데 너무 통증이 있다 보니까 뭐 발기도 좀 신경 쓰여서 안 되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사정까지도 좀 잘 안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고환의 염전이라고 해서요. 그런 경우 고환이 휙 돌아가지고 혈관이
막혀서 동맥이 고환이 그냥 잃어버리는 그런 큰 병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한 4시간이나 6시간 이내에 수술로서 펴주지 않으면은 그냥 어차피 고환을 잃어버리고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아마 온님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어서 가까운 비뇨의학과 한번 먼저 내원을 하셔서 해결을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일단 빨리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네. 엔젤님, 부신 종양 수술은 비뇨기과에서 하죠. 네. 네. 뭐 수술은 비뇨기과 외과 파트이기 때문에 부신 종양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는 뭐 내분비내과에서 여러 가지 네. 검사들을 하죠.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종양인지 기능을 하지 않는 종양인지. 근데 지금 뭐 혈압이 오르고 기운이 빠지고 갈색 세포종, 뭐 피오크로모사이토마 뭐 이런 네, 거. 네. 그래서 일단 수술을 뭔가 그 혈압이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을 일단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강경으로 할 수도 있고 네. 로봇으로 할 수도 있고 요새는요. 그다음에 뭐 개복으로 할 수도 있고 수술을 잘 하는 숙련된 집도의가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신다면은 크게 수술에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지금은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수호님, 소변 볼 때 고추가 따끔따끔하다. 뭐 너무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냥 소변 볼 때 아프다라고 한다는 말씀은 물이 지나갈 때 아프다는 말씀일 테니까 아마도 요도 쪽이 따끔따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다면은 뭐 안 그러다가 갑자기 좀 계속 반복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요도염 혹은 전립선염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간혹 가다가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 때 약간 그런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거는 이제 말라있던 요도를 소변이 이렇게 우렁차게 따다다닥 열면서 지나갈 거기 때문에 또 굉장히 농축돼 있고 삼투압이 높은 그런 소변일 가능성이 있어서 어쩌다 한 번씩 그냥 한번 따끔하고 만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별일 아닐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네, 특히 아침 첫 소변 때는 소변이 좀 탁한 경우도 있고 거품이 나는 경우도 있고 냄새가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좀 네. 찌릿찌릿한 경우가 올 수도 있고요. 농축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 처음 소변길이 열리면서 나오는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린이님 질문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피곤할 때 소변 볼 때 통증이 온다. 이거는 근데 왠지 여성분이 하니까 생각도 돼서 아까 수호님이 남성분이라면은 요도염, 전립선염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린이님이 여성분이라면 방광염이 좀 오거나 뭐 이런 게 급성 방광염이 재발하는 경우일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 이런 경우에도 그때그때 비뇨기학과 와서 검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토리님 소변 보시고 나서 힘 주면 조금 더 소변이 나오는데 괜찮냐? 이거는 도토리님의 뭐 연령도 좀 궁금할 수 있겠고 그 양이 얼만큼인지도 궁금한데요. 진짜 뭐 한 10cc 이하다라고 하면은 요도 안에 남아있던 빨대 안에 남아있던 그런 잔요가 나오는 것일 수 있을 텐데요. 배에 힘줘서 진짜로 나오는 방광 내부의 잔요다라고 하면은 뭐 몇십 cc 이하면은 특히나 연령이 좀 있으신 분이면은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조금 빼고 나오는 게 좋겠고 연령이 높으신데 만약에 잔뇨로 그렇게 배출하는 게 막 50cc, 100cc 가량 된다라고 하면은 전립선 비대증이나 이런 걸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한번 가시는 게 좋겠죠. 질문이 아까 PD님이 내려주신 게 되게 많거든요. 예. 조금 이분들 거는 야 이거 한 15개, 20개는 될 것 같은데요.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네. 지하민승TV님 44세 남자분 전립선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소변을 10번 이상 보면 빈뇨 증상입니다. 뭐 전립선 비대증이 오시기엔 약간 젊은 나이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비뇨의학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세요. 전립선 비대증 초기인지 전립선염인지 과민성 방광인지 과민성 방광이라면은 뭐 습관성으로 심리적인 요인 배뇨 습관 이런 게 잘못됐을 수 있거든요. 술, 커피 줄이시고 소변을 좀 참았다 보느려고 시간 맞춰 배뇨하는 훈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바이크로 전국투어님 발기부전은 아닌데 자이그라 시알리스였는지 비아그라 성분인지 모르겠는데요. 두통이 이틀 정도 있다. 안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기부전 아닌데 드셨다는 게 혹시나 음주와 같이 드신 거라고 하면은 더 두통이 심해질 수는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전혀 드실 필요는 없을 것 쓰지 같습니다. 마세요. 네네. 발기부전이 아닌데 뭐 비아그라 계통이죠, 자이그라는. 네. 서영휘님 60세이시고 아침에 발기가 안 된 지 1년 정도 됐다. 치료를 받아야 되냐? 서영휘님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파트너가 있고 섹스라는 게 지금 연배의 중요한 요소다 삶에. 그럼 뭐 비뇨기과에 가서 설명, 검사, 상담 받고 약을 쓰시면 될 거고요. 뭐 그냥 아침 발기가 안 되는 거 그 단순 현상 때문에
다른 리드가 없는데 굳이 약을 쓸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어떤 질환은 아니니까요. 자, 김만두님,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경우 그 5알파 환원 효소를 억제해주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테스토스테론이 그로 인해 변환되어서 뭐 고액권이라고 보면 되겠죠. 5만 원짜리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를 줄여서 이제 모발에선 작용하면은 그 유전성 탈모가 있는 분들께 그 모발이 빠지는 걸 막고,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온 분들에게 전립선이 DHT를 먹고 자라니까요. 먹을 걸 줄이니까 전립선 비대, 그러니까 크기가 좀 줄어드는 것도 맞는데, 그럼 왜 성기능 장애가 생기느냐? 테스토스테론이 직접 건드려지는 게 아닌데 왜 그럴까요? 저도 이거 엄청 궁금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보통은 뭐 3% 내지는 5% 정도에서 성기능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한해서 성욕이 줄어든다든가 발기력이 하강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데, 왜 일부라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DHT가 그러게요. 저도 이게 궁금해서 찾아보려고 했다가 못 찾아봤는데, 여기저기 이제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뭐 인체 DNA는 굉장히 딱 정해져 있는 사이에서 굉장히 0. 몇 프로 정도 차이로 개인차가 일어나긴 합니다만, 여러 군데 수용체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여러 장기의 그 수용체의 종류나 발현되는 그 빈도나 양이나 비율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DHT가 작용하는 이거 저도 뭐 아무튼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이건 다음번에 저희가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직접적으로 연관을 주는 작용 기전하고는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하신 리셉터 같은 게 유사하게 크로스되는 경우도 있고, 네. 전립선의 크기를 이제 일단 줄여주는 역할은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성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뭐 가설들은 있겠지만 정확한 어떤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기능 저하가 뭐 많은 연구에서 5%고 한 1%로 보고되는 논문들도 많거든요. 성욕 감퇴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번 방송할 때 이걸 준비해서 좀 말씀드리죠. 네. 정액이 줄어드는 거는 뭐 거의 확실하긴 합니다. 정액량도 뭐 조금 줄어들죠. 그러니까 뭐 알파 차단제처럼 역행성 사정 때문에 정액량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네. 하여튼 굉장히 공식처럼 딱딱딱딱딱딱 움직이는 것만은 또 아니기 때문에 미세하게 DHT로 이제 작용되는 그런 몇몇의 패스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길이 특별히 많이 발현되어 있는 그런 그 다형성, 개인의 다형성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저희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카리님, 자위를 자주 하면 발기력이 안 좋아지나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는데, 자위를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직접적인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발기가 잘 안 되거나 느낌을 잘 못 받는다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위를 뭐 저는 일주일에 1번, 2번 정도 하는 거를 보통 권장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매일 3번씩 하는 거 안 좋은 거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저 같으면 권장드리고 싶진 않아요. 피로도도 높아지고 네. 나중에 추후에 성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유, 어떡하죠. 벌써 48분이 되어버려서, 와, 원래 질문은 답도 못 드리고, 그리고 푸드리키 리리키님께서 저한테도 오시고, 얼마 전에 또 장희성 원장님께도 가셔서, 또 이제 치료도 받으셨다고 하시네요. 아까 그 방송 전에 저희 얘기했던 분이 푸드리리키님인 것 같아요. 여의도에 네. 다니시다가 한 분 오셨다고. 네네. 아까 그 제가 막 혼을 내드린 건 아니고, 막 너무 검사 자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저는 오지 마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좀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그래서 굳이 똑같은 검사 자꾸 받고 뭐 한 달마다 받고 이런 거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아마 누군지 대충 기억이 납니다. 푸드리리키님. 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음 달에는 그냥 질문만을 다 모아서 질문만 한번 하죠, 뭐. 하는 그런. 조금이라도 1, 2분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건 하죠, 네. 뭐. 진아케이님, 요로 가면 모노롤 산을 열흘에 한 번씩, 네. 포로 이제 타서 드시는 거 같고, 6개월 동안 소변 배출 시 한 번도 아프지 않았는데, 항생제 지속해야 되는지 끊어야 되는지.
아마 이거를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 있었을 거고 그런 교수님 혹은 그 병원의 원장님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분의 의향과 그리고 계획에 따라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다음번에 가셨을 때 한번 어디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가, 뭐 6개월이면 이제 끊어도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계획을 하신 건지 한번 말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유님, 60대 후반 여성, 대사증후군 없고 신장 기능 문제 없는데 하루에 9회 소변. 일단 물을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네, 물을 많이 드시는 가능성이 있죠. 신장 기능 문제 없고 다른 내과 검사에도 문제가 없었다면은 당뇨, 요붕증 이런 게 없다는 전제 하에 마신 게 많으니까 많이 보셨겠죠. 네. 그리고 자기 전에 뭔가 좀 많이 드셨거나 과일을 드셨거나 해서 밤 사이에 소변이 축적이 돼서 네. 8,900cc의 많은 양의 소변을 보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당뇨라고 하면은 다음 다뇨가 또 증상일 수 있으니까요. 내분비내과나 이런 데를 한번 안 가셨다고 하면은 한번 꼭 체크는 해보십시오. 네, 남천동님까지 질문을 받아보고. 죄송합니다. 네. 밤꽃 냄새가 안 나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밤꽃 냄새를 일으키는 정액에 들어가는 그 특수 물질이 존재하는데요. 물론 뭐 조성이 사람마다도 좀 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 미혼이시라거나 자제분이 안 계시다고 하면은 한번 4일, 5일 정도 금욕하신 다음에 비뇨기과 가까운 데 가셔서 정액 검사 하셔서 정액의 메인 목적은 가임이기 때문에 정자들이 괜찮게 잘 지낸다 라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강직도가 낮다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연령이 중요한데요. 약 먹으면 당연히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되는데 영구적인 치료일지, 그러니까 함정에 빠져 있는 거를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원인이 있어서 약을 드실 때만 잘 되는 것인지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담 없이 그냥 가까운 비뇨기과에 가셔서 말씀만 들으신 대로 5일 정도 금욕하신 상태에서 정액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그 정낭에서 이제 많은 부분의 정액이 만들어지는데 특정 물질에 의해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냄새 자체에 연연하실 필요 없고 어떤 뭐 탁한 정도, 뭐 노랗고 하얗고 묽고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물론 피가 섞여 나오는 혈정액증이라면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전립선 염이 있는지 여부도 정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임신 가능성, 가임력, 내 정자들의 운동성, 형태, 멀쩡한지를 정액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모든 궁금증이 풀리실 거예요. 네. 강직도가 낮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약을 드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아까 다뤘듯이 젊으신 분들이라면은 원인을 교정하려는 노력이 병행이 돼야지 온전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저번 달에 그렇게 많이 현장 질문은 적어서 저희가 이번에 내용도 좀 많이 준비를 길게 해서 조금 오늘 그거를 많이 답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먼저 보내주신 질문은 또 하나도 못했어요. 너무 송구합니다. 거의 그래서.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뒤에도 적어놨지만 오늘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다 지금 뭐 기억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거기다가 어느 그 영상 밑에라도 관련 영상이 아니어도 그냥 질문을 쭉 긁어서 붙여주시면은, 그럼 제가 보통 일주일 안에는 답을 드리니까요. 가서 또 바로 답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늦은 너무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또 4주 후에 8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진짜로 질문에 답을 드리는 시간만 네, 갖도록 굉희님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제 없이. 네. 그러니까 굉희님도 무슨 질문을 몇 개 주셨었는데요. 송구합니다. 뭐 이거 답 드려야지 했었는데 제가 보고서 이쪽 보다가 네. 넘어갔네요. 자, 그러면 한 달 동안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